안녕하세요. 밀크코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채팅 시세봇이 업비트랑 빗썸 거는 다 완성이 됐고 바이낸스 코인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어떤 걸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하는 채팅방과는 별개로 우선 따로 하나 더 팠어요. 이 방에 들어오시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차트메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채팅봇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어떤 특정 코인을 추가해달라고 말씀을 요청하실 거면 이쪽 채팅방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험 사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설명서를 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밀크코인, 밀크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밀크코인은 바이낸스에도 없고 빗썸에도 없기 때문에 업비트에만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심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심볼이 아니죠. BTC라고 이제 심볼을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바이낸스 가격과 현재 김프를 실시간으로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재미의 요소를 좀 넣어본 것도 있어요. 내일의 경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랜덤으로 코인이 뽑아져 나옵니다. 랜덤이에요, 랜덤. 이 차트메이트 봇을 개인의 톡방이라든지 어떤 단톡방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고 그 해당 방에 초대를 하시면 돼요. 오픈 채팅방은 초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1대1 채팅방으로 링크 주소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그 방에 봇이 입장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공식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밀크코인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평소처럼 이제 또 시간을 줄여놨어요. 7월 2일 기준으로 그 이후 거는 안 보이게 해놨고 이 하락분에 대해서 한번 지지저항 추세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줄을 이용해서 최고점 종가 반등 나온 자리, 반등 나온 자리에 대한 종가.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반등 나온 자리 종가들이 있죠. 여기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여기 반등 나온 자리 종가, 여기까지 이렇게 총 6개의 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 핵심 선을 그으면서 딱 한 군데가 눈에 걸리는 데가 있어요. 바로 여긴데요. 이 두 개는 짧기 때문에 저는 영역을 하나로 다 잡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퍼센트도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좀 더 좋아 보이는 더 좋아 보인다라기보다는 또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밑으로 빠져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 이런 영역이겠죠? 저는 이 구간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캔들 자체에 의미를 많이 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이따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영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가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퍼센트에 따라서. 네, 여기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여기 걸 갖고 와서 종가 자리에다 놓고 아래로는 우선 여기 그리고 위로는 여기 종가.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얀색 캔들 종가에다 했고 아래는 이 하얀색 캔들의 종가에다가 했습니다. 퍼센트를 한번 볼게요. 퍼센트는 9.7%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딱 10%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얘 꼬리까지 딱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거는 우선은 저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 기존에 있는 캔들 원가로 잡아도 됩니다. 여기 거를 안 보고 여기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퍼센트는 10%.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잡았을 건데 퍼센트가 작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저는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기까지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서 제일 아래는 별거 없습니다. 과거 거를 이용하죠. 여기는. 그리고 퍼센트가 짧으니까 위로 얘까지. 이건 좀 커 보이는데요? 저는 이걸 좀 줄일게요. 얘의 종가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 꼬리들이 닿을 수 있는 부분. 꼬리.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에 잡는 건 플러스 알파예요. 첫 번째로 종가에다 잡은 다음에 종가의 퍼센트가 작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꼬리까지 저는 웬만하면 닿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대를 했을 때 우선 이 빨간 줄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거 빨간 줄 지웠을 때 종가가 밑으로 잘 안 갔죠, 제대로.
여기까지 내렸다라고 하면은 우선 퍼센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여기는 14%.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여기서 제일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좀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퍼센트를 좀 줄이고 싶다. 나는 무조건 줄여서 쓸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14%에서 11%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셔도 돼요. 만약 이 중간에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같이 잡혔으니까 여기 정도가 보조로 그을 수 있을 거고 이 안에서도 보조는 여기 정도 될 겁니다. 이 아래쪽에서는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구역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는 여기 아래 한 군데만 해볼게요. 보조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종가 잡고 여긴 너무 짧아서 꼬리까지 그냥 딱 잡으면 이 정도가 이제 보조로 지저를 받을 수 있는 여기도 있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살짝 지지는 나왔지만 만약 매수를 받진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위에가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익절하는 절이 바로 밑에서 매수를 받을 수는 없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제 그러면 한번 차트 리플레이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니까 좀 나오네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으면 여기서 매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졌으면 여기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거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차트가 멈춰져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날봉 핵심 지저로. 이 구역이 뚫리기 전까지는 매수를 받지 않는 게 지저축 매매법입니다. 결국에 날봉 마감이 이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을 뚫고 마감한 날 다시 이 구역을 리테스트를 할 거예요. 결국에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되고 손절은 언제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뚫려서 마감이 됐을 경우에 이 영역에서 다시 매도를 하는 게 지저축 매매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뚫렸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고 매수를 받았으면 손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놓고 매일매일 이제 지켜봐야죠. 이거는 장점이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 9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아침 9시까지 여기가 종가로 깨지지 않았으면 계속 홀딩. 매도는 이 다음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다가 걸어두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퍼센트가 뭐 한 40%에서 어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한 7, 8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중간 익절 자리로서 이런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익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핵심 지저 영역에서 익절을 하는 분할 매도 형태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얘는 그 다음날 여기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서 지지받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였네요. 결국에 다시 이 구역에 왔을 때 매수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받았지만 결국에 뚫렸어요. 만약에 다른 선을 긋지 않았더라면 여기는 손절하는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보조 지저 하나가 여기 있을 수 있다.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여기서는 매수를 절대 받지 않을 거다. 아까 그 캔들만 보여줬을 때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 이유가 어차피 여 위로 갔을 때는 목표 타겟 값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다시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특별한 이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얘를 완전히 이제 뚫고 나서 설령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꼬리로 여기까지 남거나 분할 매수를 좀 받아서 손절이 좀 작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유도리 있게 여기까지는 좀 살려둘 수 있다. 또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려갔었어도 충분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익절까지 나오고 급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구간이 뚫렸을 때 날봉 정말 깊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뚫렸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나마 보조 지저 영역에서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기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 캔들을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 이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받으셔도 돼요. 이거는 여기서 매수 받은 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받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반등에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받았으면 잃은 돈이 없거나 익절과 손절이 합쳐지면서 0원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다가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손절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 위에서 손절을 보통 안 잡아요. 저는 적어도
여기서 1차적으로 손절을 잡거나 풀손절을 여기서 잡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상승장이어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 장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었고 더 빠져서 날봉 핵심 지저까지 뚫리려고 하는 그런 차트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만 살짝 터치하고 내려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자리에서도 손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자리라고 하면 최하단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수 자리도 제일 하단에서 매수를 받는 거면 좋죠. 하지만 여기 제일 위에서 터치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매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손절을 하고 뭐 익절을 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또 양봉으로 위 캔들이 뚫고 나왔죠. 그럼 이 구역에서 다시 매수 받으시면 돼요. 결국에 손절을 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손절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받은 거를 쭉 결국에 여기서 한 번 더 핵심 지수에서 익절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여기에 또 떨어졌을 때 또 한 번 매수를 받고 또 익절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스권인 상태네요. 지금 이런 박스권인 상태고 제가 밀크를 여기까지는 뭐 분석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뭐 2편 같은 걸 봤을 때 조금 괜찮아 보여서 들고 왔는데 분석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 차트적으로 괜찮다라는 걸 좀 느껴지는 게 확실히 상승장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에 대한 명확한 자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 쪽으로는 폭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익절을 하고 나서 매수 받는 구역이 여기는 이번에 도달하진 않았어요. 도달하진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매수를 받지 않더라도 보조 지저에서 매수를 받는다라기보다는 보조 지저는 부분 익절을 하는 자리로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수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 다른 근거들이 있을 때는 매수 받으셔도 돼요. 그거는 파동일 수도 있고 비트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지저추 매매법의 가장 교과서처럼 행동을 하세요. 뚫고 마감을 했을 때 매수 받은 것처럼 뚫고 마감을 하면 이 구역에서 매수 받으십시오.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매수를 안 받으셔도 되냐고 하면은 그냥 다 빼놓을게요. 결국에 캔들의 움직임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간에서는 위랑 아래랑 딱 중간 자리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손절도 크고 익절은 그런 자리라는 거여서 굳이 지금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 뚫고 올라가서 안전하게 사더라도 충분히 50% 만약 시장이 더 좋으면은 100% 이상도 먹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셔도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절대 초조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미리 받은 사람들, 이런 자리에서 받은 사람들이나 지금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채널도 한번 살짝 볼까요? 로그를 킬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기는 저점과 고점의 크기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우선은 B로그로 여기 로그 보이시죠? 로그가 파란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B로그 상태입니다. 로그를 꺼둔 상태죠. B로그 상태를 이렇게 두 개의 저점을 좀 이어서 고점 자리에다가 세 번째 포인트를 잡으면 이런 채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런 채널에서도 저항이 나온 거고 채널 미드선에서 앞으로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얘가 지켜준 것처럼 이번에 이 채널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받았을 거예요. 이게 지지 저항, 여태까지 그렸던 가로줄은 지지 저항인데 채널은 추세입니다. 지저추 매매법이니까 이 추세를 가지고 예외적으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100원, 980원, 7원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도 한번 지켜는 보셔야 할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매수받기 좋은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될 겁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이에요. 저는 이 구역이 한번 왔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 정도. 만약에 여때 놓치고 바로 다음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매수를 그냥 받았겠죠. 왜냐면 이 구역에서. 그러면 한번 그냥 로그를 켜보도록 할까요? 로그를 키면은 좀 이런 상태네요. 여기서 그래도 종가는 지켜줬는데 이거는 깨졌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로그를 켰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잘 맞아주는데 이제 그걸 해줘야죠. 이 위에가 좀 찌그러졌기 때문에 최고가 자리 여기다가 이동시켜주면은 이번에 미들선에서 딱 정확하게 저항이 좀 나온 상황이기도 하네요. 밀크에서는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받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동영상이 길어졌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